네, 그러면 오늘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박사과정 진행 중이신 이지훈님께서 Action as Prompts for Video Object Segmentation ECCV 2024에 발표된 논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ction VOS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이제 ECCB 2024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우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액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논제의 논문인데, 오늘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콘텐츠는 이제 인트로, 메서드, 리서치 앤 디스커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트로에서 이제 간단하게 태스크 인트로덕션이랑 뭐 기존 워크의 어떤 한계점들, 그다음에 이 논문의 어떤 모티베이션과 메인 챌린지,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메서드에서는 이제 프로블럼 세팅과 뭐 오버뷰,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컨트리뷰션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리서트랑 디스커션 세션에서는 이제 에블레이션이랑 이 퀄리티티브 이밸루에이션이랑 어, 이제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자체는 워낙 클래식한 태스크여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태스크는 어떤 프리디파인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어떤 비디오 프레임들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그 비디오 프레임들에 보이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비디오 프레임들이 있고 뭐 원숭이랑 뭐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비디오 프레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논문에서 다룰 어떤 태스크는 RVOS, 이제 Referring Video Object Segmentation이라는 태스크인데,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이 어떤 비디오가 주어지는데, 어, 그냥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고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어떤 몇 가지의 오브젝트들을 세그멘테이션 마스킹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타겟이 있고 그러니까 이 RVOS 태스크의 차이점이라면은 정확한 어떤 텍스트 프레이즈가 주어지고 그 텍스트 프레이즈 안에 있는 타겟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을 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의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AR, VR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포커스는 이 논문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디오 프레임들이 주어지는데, 이제 엑소센트릭 이제 third point view가 아니라 이고센트릭 뷰포인트에서의 비디오가 주어지고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 씬이 있는 태스크 환경에서의 RVOS 태스크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고센트릭 뷰에서 다양한 이제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분야의 가장 최근 이제 소타 모델들이 리미테이션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스태틱하게 이제 오브젝트 네임만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들을 찾아라 하는 식의 어떤 이제 뭐 그라운딩 다이노 같은 그런 어떤 세팅의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비디오 이거센트릭 뷰포인트 내의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그 비디오 프레임들 안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고 액티브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그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개에 불과한데, 그런 액티브랑 인액티브 오브젝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어, 주어진 이제 스태틱 오브젝트 네임에 따라서 모든 오브젝트를 다 세그멘테이션 매스킹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오브젝트들이 뭐 이렇게 야채를 자르거나 뭐를 뭐 피거나 이런 식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서 스테이트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좀 덜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로버스트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잘 못하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RVOS 태스크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이렇게 비디오 프레임들과 어떤 스텝 디스크립션과 이 비디오 프레임들 안에 등장하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리미테이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스태틱 애트리뷰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이제 한 페어로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take 컨테이너라는 태스크 디스크립션이 주어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왼손에는 다른 컨테이너를 이미 들고 있고 이제 냉장고에서 지금 이제 타겟 오브젝트인 그 컨테이너를 꺼내는 장면인데 우리 이제 포커스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매스킹된 컨테이너만 이제 매스킹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모든 컨테이너 보이는 모든 컨테이너들을 다 세그멘테이션 매스킹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put down pan이라는 어떤 태스크 디스크립션인데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오브젝트만 지금 타겟인데 보이는 모든 펜들을 다 같이 세그멘테이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스태틱한 애트리뷰트 그 오브젝트 네임만 주었을 때는 어, 부적 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랑 인액티브 오브젝트를 구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 점선 표시된 게 이제 inactive object인데 세그멘테이션이 같이 된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뭐 cut potato, open fridge 이런 다양한 예시들을 보시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오브젝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물체 혹은 어, 뭐 오픈 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손잡이와 냉장고를 따로 인식하는 문제 혹은 뭐 오픈 컵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컵보드 전체가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뭐 컵보드 안에 있는 뭐 모든 물체도 아니고 이제 뭐 몇 개의 좀 잘 알고 있는 물체들만 따로 세그멘테이션 매스킹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이제 로버스트하게 세그멘테이션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tir meat라는 어, 그 예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미트라는 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뭐 팬에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것처럼 펜과 그 미트를 같이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펜 전체에 대해서만 세그멘테이션 매스킹이 되는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당근을 썰었다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당근 그 썬 것들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언급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에 grounded 쌤이라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파운데이션 모델을 테스트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 grounded 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제 소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이렇게 어떤 스태틱한 오브젝트 네임에 대해서만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비슷한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좀 한 문장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액션이라는 거는 어, 씬 컨텍스트랑 액티브 스테이트 여부, 그다음에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한 거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오브젝트 클래스 네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을 텍스트 프롬프트로 활용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제 현존하는 데이터셋들이 이러한 어떤 액션 오브젝트의 액션이 어떤 오브젝트들이 액티브하게 이 액션이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관성에 대한 애노테이션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런 애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슈도 레이블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액션 어웨어 레이블링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슈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애노테이션을 해서 트레이닝에 활용을 해보자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 액션 스테이트에 있는 오브젝트만을 클래시파이하고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하고 매스킹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메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메서드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간단합니다. 우선 이제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인퍼런스 단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러니까 이 그 피규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은 인풋 비디오, 액션 내레이션, object names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 이제 액션 VOS 모델을 통해서 이제 CLS 프리딕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오브젝트들이 실질적인 액티브하게 지금 액션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마스크 프리딕션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전체 이제 트레이닝까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있는 이제 세 가지 파트는 이렇게 액션 VOS 모델과 액션 어웨어 레이블링 모듈 그다음에 이렇게 그 웨이트가 되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스킹 모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액션 VO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액션 내레이션, 오브젝트 네임즈에 대한 인풋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액션 어웨어 레이블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액션 내레이션과 오브젝트 네임즈, 오브젝트 마스크랑 핸드 오브젝트 마스킹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G라는 이제 그냥 펑션을 이용해서 액션 너레이션, 오브젝트 네임스, 오브젝트 마스크랑 핸드 오브젝트 마스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핸드 오브젝트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는 점인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고센트릭 그 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보통 이제 핸드에 대한 그 세그멘테이션 매스킹이 따로 애노테이션이 되어 기 때문에 이 손의 위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고센트릭 뷰에서는 손을 통해서 그 액션을 일반적으로 행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손을 중심으로 어떤 액션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브젝트의 대상을 파악을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proposed method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액션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RVOS 그 리퍼링 그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따로 액션 스테이트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따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액션 스테이트 여부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이 세타 밸류를 하게 되는데 이 세타 밸류는 그냥 임페리컬하게 실험을 해서 0.75로 맞춘 상태가 되고요. 이 이제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RVOS 모델에 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RVOS 모델은 이제 Refer Former라는 CAPR 2022에 발표됐던 논문의 어, 논문의 이제 이 모델의 요 부분에 이제 따로 이제 그 액션 클래스에 대한 헤드를 추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버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오버뷰로 돌아가서 방금 이제 그 액션 스테이트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액션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뭐가 이제 액티브한 어떤 오브젝트로 디파인 할 거냐를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어, 이 논문이 이제 디파인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액션 내레이션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은 결국에는 이제 핸드 오브젝트 매스키랑 바운딩 박스에서 이제 핸드랑 어, 연관이 높은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트리비얼하다 보니까 false positive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 가이드 포컬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액션 가이드 웨이트를 통해서 액션 가이드 포컬 로스를 주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액션 가이드 포컬 로스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액션 가이드 웨이트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액션 가이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센 세그멘테이션 로스의 어떤 웨이트를 좀 조정을 해서 얼만큼 이제 포지티브 오브젝트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어, 포함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로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액션 가이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오브젝트 그러니까 내레이션에 포함된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핸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바운딩 박스에 포함된 오브젝트일수록 더 높은 웨이트를 갖고 그렇지 않을수록 더 낮은 웨이트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감마 값들은 이제 엠피리컬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설정을 한 값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액션 가이드 포컬 로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제 웨이트에 대한 텀이 더해지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그 ph, w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픽셀이 어떤 오브젝트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률 값이고 이제 yh, w 값은 앞에서 구한 이제 슈도 레이블에 대한 이제 0일로 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계산이 돼서 여기 이제 그 포컬 로스의 요 파란색 박스 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알파 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은 그냥 이제 밸런스 그 웨이시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구한 이제 슈도 레이블을 통해서 얼만큼의 이제 가중치를 줄 건지에 대한 거를 같이 제가 이게 박스가 잘못 표시가 됐는데 여기 알파 t 값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구했을 때 웨이트 텀과 이제 빨간 박스는 결국에는 이제 어, 그 웨이트를 얼만큼 이제 줄 건지에 대한 값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포컬 로스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 대한 텀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일반적인 포컬 로스에 얼만큼 이제 액션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액션에 개입되는 그런 정도를 웨이트화해서 이제 이 포컬 로스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값과 감마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어, 실험적으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값을 매뉴얼하게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제 리설트랑 디스커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액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no 액션 프롬프트일 경우에는 이제 이 이미지 프레임들 비디오 프레임들에 등장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마스킹하는 반면 이제 액션 프롬프트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액티브하게 이제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만 어,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씬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뭐 피자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냥 모든 기존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비디오 프레임들의 인풋 오브젝트 네임에 해당하는 이제 오브젝트 텍스트들이 모두 마스킹 되었다면은 각 스텝에 맞는 오브젝트들만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 수치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노 액션과 이제 플러스 커머 액션 플러스 S 액션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액션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어떤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매트릭들이 이제 뭐 MIOU 같은 경우는 이제 min IOU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앞에 P랑 N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샘플에 대한 MIOU를 측정한 값이고 MIOU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거고 이제 CIOU 같은 경우에는 어, MIOU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프리딕트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그 차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이 동일한 웨이트를 갖고 이제 계산이 되는 반면 CIOU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어,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브라운 트루스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프리딕트된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프리딕트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그 차이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떤 어, 종합적인 어떤 IOU를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IOU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이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어지는데 그 장면, 그 비디오 프레임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어졌지만 그 비디오 프레임에는 없는 텍스트 프롬프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값을 1로 그냥 주고 해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IOU를 계산하는 그런 매트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no 액션 플러스 콤마 액션 플러스 S 액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제 no 액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오브젝트 네임만 주어지는 경우 플러스 콤마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이프 컷 애플처럼 오브젝트 네임이랑 액션 클래스가 주어지고 플러스 S 액션 같은 경우는 그냥 내추럴 센텐스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플러스 S 액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프롬프트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예시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액션 프롬프트가 포함됐을 때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포함되던 현재 액티브하지 않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 매스킹이 안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백본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좋은 성능을 일반적으로 잘 보여준다 하는 어떤 그런 실험 결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이제 액션 BOS를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꽤나 큰 폭으로 존재하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스테이트 체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잘 되는 거를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마스킹이 되지 않는 반면 이제 액션 V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끊겨진 액션 스테이트 체인지가 크게 일어난 물체들에 대해서도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OS 메서드는 이제 핸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메서드인데 이제 핸드 오브젝트 매스킹을 중심으로 한 메서드에 비해서 이제 액션 VOS도 핸드 오브젝트 매스킹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액션 가이드 포컬로스나 다른 이제 그 엘리멘트들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비교해서 얼만큼의 이제 성능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선 실험과 다르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 갭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액션 VOS 자체도 이제 핸드 오브젝트 매스크에 많이 이제 디펜던트 한 거를 좀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액션 가이드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 박스에 대한 웨이트 텀이 같이 추가가 되고 어, 일반적인 포컬 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텀만 존재하는데 이렇게 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어, 네, 포컬 로스는 아주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컨트리뷰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포컬 로스를 이용한 어, 비주얼적으로 그 성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씬 액션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하게 우리는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accuracy나 어떤 이제 general IOU 면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렇게 어떤 액션 프롬프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브젝트 클래스 네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뭔가 프리딕션을 하려고 했던 반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집중을 하면은 문제가 이제 오픈 월드 세팅이 됐을 때, 즉 이제 언씬 액션이나 언씬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그런 어떤 언씬 제로샷 퍼포먼스 관점에서 좀 스케일러블 더 하다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이게 그 액티브하게 그 액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오브젝트인지 구분을 할 때 이제 이 스레시홀드 세타 값이 활용됐는데 이제 엠피리컬하게 몇 가지를 이제 이 저자들이 시도해 보면서 이제 찾았던 이제 0.75라는 값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는 여기까지인데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왜 이 페이퍼를 골랐는지 그리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페이퍼를 사실 고른 이유는 저희 이제 연구실 분들도 그렇고 어, 정말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이 논문이 어떤 쓰여진 구조랑 그런 어떤 빌드업을 같이 좀 읽어보고 스터디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어떤 라이팅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 면에서 어떤 이 구조나 굉장히 어떤 단어 초이스도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어떤 단어 초이스를 하고 표현도 굉장히 이제 프리사이스하고 좀 짧고 명료하게 이렇게 그 표현한 논문인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논문들 읽다 보면은 좀 불필요하게 표현이 장황하거나 뭔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쭉 매끄럽게 읽히지 않고 이해가 좀 부드럽게 되지 않는 논문들이 저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많은 좀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어, 쉽게 읽혀서 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컨퍼런스 논문이라는 게 뭔가 막 이런저런 엔지니어링 워크를 해가지고 한다기보다 어떤 키포인트, 어떤 셀링 아이디어 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을 하는 게임인데, 어떤 모티베이션과 어떤 챌린지를 극복을 하고, 어,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액션 프롬프트를 활용하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기도 했고, 그런 어떤 빌드업 자체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논문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듈들에서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제 세 가지 데이터 셋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을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한 어떤 리미테이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고센트릭 그 비디오 object manipulation 태스크에 있어서 크게는 이제 사람 손이 등장하는 그런 게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로봇 object manipulation이 많이 어, 뜨면서 로봇 매니플레이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 object 마스크를 기존에 있는 그 애노테이션 마스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핸드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템포럴 프레임에 블러리하게 보인다거나 어쨌든 핸드 마스크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주어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되면은 성능이 이제 디그레이딩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어, 보인다고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전에 다른 이제 개인적으로 관련 연구를 해보면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디펜던스에 의해서 굉장히 성능 퍼포먼스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큰 리미테이션일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핸드 이고센트릭 어, object manipulation 이런 그 태스크 모델들을 만약에 이제 로보틱스 쪽에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어떤 넥스트 스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urther research question으로는 요즘 이제 오픈 월드 어떤 언씬 세팅에서 오브젝트 디텍터에 있는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이제 오브젝트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그렇게 흔한 트레이닝에 많이 활용된 오브젝트 클래스가 아니어서 혹은 그런 어떤 스테이트 체인지가 과하게 일어나는 어떤 비디오들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오브젝트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로버스트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이 연구가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고 어, 앞으로의 어떤 리서치 퀘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한두 가지 어떤 소수의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액션에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 이 오브젝트의 수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졌을 때는 똑같이 이제 로어스트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네, 세미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뭐 손들기 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여기 연구 보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다 임페리컬하게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뭔가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한 게 이렇게 이제 액션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할 때의 세타 값과 이제 뒤에서 그 포컬 로스에서 활용하는 어, 여기 알파랑 감마 값이 해당이 되는데 알파랑 감마 값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없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세타 값에 대해서 잠시만요.
여기 세타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에뮬레이션 스터디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 55페이지에 보면은, 어,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어, 결과를 냈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플러스 그 내추럴 센텐스로 줬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지 혹시 논문에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언급이라기보다 그냥 요 실험 결과들에 대한 비교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플러스 콤마 액션과 플러스 S 액션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미묘하게 성능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실험 세팅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그냥 전에 개인적으로 여기 앞에서 잠깐 이제 리미테이션에서 소개드렸던 이렇게 그라운드 셈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라운드 셈도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 네임뿐만 아니라 액션까지 포함된 이런 내추럴 센텐스나 좀 프레이즈로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딱 이렇게 오브젝트 네임만 줄 경우를 비교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오히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오브젝트 네임만 주어졌을 때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도로 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실험 결과로는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액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뭔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논문의 이제 셀링 포인트는 기존 연구들은 이제 자꾸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네임에 대해서만 뭔가 프롬프팅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액션이라는 게 뭐 어떤 씬에 대한 컨텍스트, 뭐 오브젝트의 어떤 스테이트,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스테이트 변화에 대한 거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에 초점을 맞추고 액션 프롬프팅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어 조금 더 이제 로버스트한 성능을 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스테이트 체인지 말씀하셔서 그 스테이트 체인지가 발표자분께서도 뭐 미팅에서 몇 번 언급을 주셨듯이 조금 어려운 태스크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잘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관련해서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사실 지금 연구 중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어, 원하시면 이따 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축구공이다 하면은 그게 축구공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축구 경기에 있는 축구공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아빠와 어린 아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의 축구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컨텍스트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액션 단어에 따라서 어떤 그 환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씬의 어떤 그 컨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오브젝트 클래스만 주어졌을 때에 비해서 픽스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테이트 체인지에 있어서 어 조금 더 더 많은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브젝트 스테이트 체인지라는 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칼로 당근을 자른다 하면은 칼이나 당근은 그냥 그 대상일
활용되는 대상일 뿐이고 결국에는 잘라졌다라는 object state change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거는 그 뭐 cut the carrot 이렇게 그 액션에 대한 프롬프트 그 단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더, 더 높은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object state change에 대해서도 더 좋은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여기 이제 피처 리서치 퀘스천에서 어,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일반적인 이제 이런 비디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유튜브 비디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비디오 데이터셋들이 유튜브 비디오 기반으로 데이터셋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경우도 많고 일반적으로 어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그 비디오들을 크롤링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식을 많이들 따르고 있다 보니까 그 키워드에서 검색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액션이나 그 씬에 맞지 않는 비디오들도 포함된 그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얼마나 이제 얘가 로버스트하게 잘 걸러내주고 어떤 슈도 레이블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그게 어떤 이제 넥스트 어떤 리서치 스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지 42쪽에서 그 액션 아이디를 웨이트 왼쪽에 그 손에 들려있지 않은 오브젝트에는 왜 하이 웨이트가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 점선 부분에서 이제 object not in hand에 왜 하이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지금 저도 명확하게 이게 왜 하이가 되는지 지금 당장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오타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액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액티브한 오브젝트 중에서 그 해당 물체들만 세그멘테이션 진행을 했는데 혹시 어떤 백그라운드 그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 씬에 대한 정보가 혹시 액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 발표자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혹시 이런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에서 뒤에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백그라운드가 같이 세그멘테이션 정보로 전달이 된다면 혹시 성능 향상이 있을 것 같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object name에 해당하는 이런 메인 object들 혹은 액티브한 현재 상태를 갖고 있는 object들을 제외하고 그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가 어떤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슈퍼비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일반적인 그냥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씬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액션과 관련된 것만 액티브하게 그리고 필터링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액션과 관련 없는 다른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필터 아웃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깃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오브젝트가 놓여져 있는 바닥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액션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정보가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까지 다 어떤 세그멘트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조금 어, 좀 필요한 정보를 날리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제 그 액션 스테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가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제 액션 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랑 이제 뭐 핸드 오브젝트 마스크랑 바운딩 박스에 인접한 혹은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걸 기준으로 이제 디파인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씬에 따라서 뭔가 딱 직접적으로 그 액션 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아닐지라도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그냥 즉흥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는 거긴 한데 뭐 픽업 스푼이라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스텝에서 되어 있지만 한 손으로는 스푼을 잡고 있기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이 뚜껑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뚜껑을 잡고 있는 게 뭔가 앞, 그 앞에 스텝과도 연관이 되고 뭔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그 다음 스텝과도 뭔가 연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액션의 어떤 이 시퀀스 타임 프레임을 그냥 이제 스텝 단위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그 액션의 어떤 길이를 좀 확장해서 그러니까 비디오 전체의 어떤 액션으로 본다면은 이게 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논문에서 이제 포커스 하고자 했던 거는 뭔가 이제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어, 인풋으로 주어진 오브젝트 네임에 대해서 그 비디오 프레임들에 보이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이제 매스킹을 하니까 그것보다 이제 어떤 액티브한 상태의 오브젝트들을 구분해서 그것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좀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에서 input 오브젝트 네임들은 기분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데이터셋에 기분으로 주어지는. 그러면 뭐 만약에 실제로 이 모델을 AR이나 VR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input 오브젝트 네임들은 뭐 다른 모듈을 붙여야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되게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상상을 해봤을 때 AR 글래스를 쓰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면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 내 핸드폰이 어딨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핸드폰이라는 어떤 오브젝트 네임을 파악해서 뭐 찾는다거나 그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매스킹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손으로 무슨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데 그 액션 상태를 이해해서 뭐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R 쪽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쪽에서 이렇게 메디컬 트레이닝 할 때도 많이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비전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랬을 때 뭐 어떤 수술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뭐 스텝이 5가지가 있을 때 뭐 스텝 2까지 이제 액션을 했을 때 뭐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오브젝트들이 개입이 돼야 되고 혹은 지금 뭐 스텝 3를 이제 해야 되는데 스텝 3에 이제 필요한 그 액션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딱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매스킹을 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집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저기 이제 메디컬 트레이닝을 계속 이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그 매트릭 중에 어, 뭐 IOU 세그멘테이션 얼마나 잘했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레퍼링 오브젝트가 뭔지를 잘 맞췄냐가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매트릭이 혹시 액큐레시인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accuracy는 이제 그 positive object들을 얼만큼 잘 맞췄냐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모델들도 뭐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가량의 어떤 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액션 프롬프팅이 굉장히 어떤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하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의 프레임워크가 어, 마스크를 먼저 예측하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다른 방식인가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마스크를 여기 이제 그 CLS 로스, 그러니까 CLS 프리딕션 부분, 지금 액션 VOS 모델 옆에 있는 CLS 프리딕션 부분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측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마스크 프리딕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모든 오브젝트를 다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건가요? 어, 일단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여기 그 오브젝트 네임스로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주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게 refer former라는 어 이제 논문인데 제가 이 논문까지 이제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헤드 부분이 이제 박스 헤드, 마스크 헤드, 클래스 헤드로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게 그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매스킹이 같이 주어지고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 이제 그 헤더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그 액션 스테이트 오브젝트에 대한 이 헤더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요걸로 인해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액티브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내뱉는 구조니까 한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리퍼 포머 논문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어, 매스킹이 우선 되고 나중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통해서 제거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앞선 질문자분과 비슷하게 좀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 이 액션 VOS에서 텍스트가, 액션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모델한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뭐 일단 텍스트 인코더가 뭔지랑 뭐 그런 좀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이제 잠시만요. 액션에 대해서는 그냥 이 피겨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A가 이제 액션 내레이션인데 이렇게 뭐 컷 캐럿 아니면은 이제 컷 캐럿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 콤마 액션 방식의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 뭐 플러스 S 액션으로 하면은 뭐 knife used in the action of cut carro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는데 이제 말씀하신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서는 이제 리퍼 포머 쪽에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텍스트 인코더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밑에 A person skateboarding에 나와 있듯이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어떤 텍스트 인코더를 쓰는지는 약간 이 논문이 포커스는 아니어서 제가 따로 막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피겨를 봤을 때는 인코더를 타고 나온 피처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탄 다음에 이 비주얼로 들어온 거랑 뭐 크로스 어텐션을 해서 피처가 나오고 그거를 컨캣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박스 헤드, 마스크 헤드, 뭐 클래스 헤드 각각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CLS 토큰이 뭐 프레딕션이랑 마스크 프레딕션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설명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 앞선 질문자분이 질문한 것처럼 이 좀 액션 프롬프트가 되게 키인 것 같은데 이게 리얼월드 세팅에서는 좀 정확하게 구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아키텍처를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잘못된 액션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되게 좀 로버스트하지 않은 성능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논문에서 뭐 언급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논문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이제 액션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액션 프롬프트가 뭐 이상한 액션이 들어가거나 뭐 어떤 그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어졌을 때 그 액션 내레이션에서 그 액션에 대한 그 단어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아마 어, 앞서 이제 그 실험 결과에서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그 테이블 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액션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지 않은 이제 노 액션 상태와 상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어떤 성능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실험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 피겨에서 그 튠드로 되어 있는 거에 위에는 X고 아래는 체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서 그 튠드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 부분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 아까 언신에 대해서도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신의 정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셋인 건지
아니면 진짜 학습에서 보지 못한 오브젝트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뭐 좀 다른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활용한 VS 코스 데이터셋에 이제 언씬과 씬에 대한 그 액션 데이터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씬에 대한 액션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닝에서 보지 못한 액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제로샷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액션이 언씬이고 그 오브젝트는 뭐 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언씬은 아니고 액션 클래스에 대한 언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